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펠렌티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뭐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다가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계셨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전부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펠렌티의 주가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셀링 리포트들이 좀 나와주면서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셀링 리포트를 저번 분기에도 받았었고 그 전에도 받았었고 계속 셀링 리포트만 많이 받아왔던 회사잖아요. 근데 그럼 진짜 셀링 리포트를 가지고 기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가, 기관들이 펠렌티어의 보유량을 증가를 시키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좀 윤곽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때마침 또 요즘 펠렌티어를 보유 중인 기관들이라면은 지금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펠렌티어 그 기관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는 18%, 적게는 15%까지 갔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18%, 25%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했었던 느낌이었는데, 좀 많을 때는 27%까지. 제가 보기엔 27%가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수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나스닥 홈페이지 기준으로 펠렌티어가 32.6%인가? 32%가 아무튼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셀링 리포트랑 전혀 반대되는 동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런 셀링 리포트를 직접적으로 썼던 기관들, 예를 들어 뭐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뭐 도이치뱅크, 뭐 이런 투자 기관들이 또 엄청 많이 담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펠렌티어의 홀드 리포트를 냈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제 2배 가량 증가를 시켰고, 크레딧 스위스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펠렌티어에 좀 안 좋은 리포트를 작성했던 기관이었는데 뒤에서 또 2배 넘게 또 담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동향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신빙성이, 셀링 리포트라는 걸 받았을 때 이게 신빙성이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와도 뭐 뱅가드나 뭐 블랙락 이런 진짜 큰 회사들, 블랙락 같은 경우는 67%가량 이번에 펠렌티어를 담았고, 펠렌티어를 더 증가시키면서 담았고, 뱅가드는 지금 넘버원인데 펠렌티어를 가지고 있는 넘버원 회사인데 이번에도 20%가량 증가를 시켰다라고 리포트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장 큰 규모였는데 20%또 증가시킨 거는 진짜 큰 규모로 증가를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방향으로 펠렌티어가 나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크 인베스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얼마 전에 좀 팔았다가 이번에 또 15% 정도 빠지니까 또 귀신같이 담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또 제출한 거 보니까 20%가량 좀 증가를 시켜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제출을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번에 투자 기간도 있었는데 진짜 비중을 많이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펠렌티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중에 아마 탑 10의 근처에 올라온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임스 사이먼즈라는 굉장히 훌륭한 천재 수학자께서 이제 헤지펀드를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셨고 굉장히 수익이 좋은 헤지펀드로 유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둔 헤지펀드 운영사가 이제 펠렌티어를 굉장히 많이 담은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기관들이 펠렌티어를 담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셀링 리포트에 대한 어떤 큰 영향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받지 않은 걸로 보인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셀링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한 15% 빠지면서 충격을 분명히 받았지만 저는 단기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펠렌티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무제표상의 그 매트릭스 자체가 굉장히 좋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1 밀리언이 나왔는데 지금 매출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매 분기마다 펠렌티어가 20 밀리언에서 30 밀리언 정도 지금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펠렌티어의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속도로 성장을 해준다면은 진짜 내년 Q4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오퍼레이팅 인컴 자체가 흑자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펠렌티어는 2023년쯤엔 돼야 좀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한 1, 2분기 더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원래 펠렌티어가 제공했던 그 가이던스가 올해도 30% 매출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40%로 상향 조정을 했죠. 10%나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링 리포트를 받으면서 주가에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압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이거를 시장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펠렌티어가 가는 방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그냥 단순히 주가가 안 오른 거,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주가가 안 오른 거, 이거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지, 나머지 펠렌티어가 회사 자체로서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번에 나온 셀링 리포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인 주제가 두 개였습니다. 그죠? 이게 펠렌티어가 미국 정부랑 일을 하고 있는데 세일즈가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펠렌티어가 스펙 투자를 통해서 그 고객을 유치를 했는데 이게 오가닉하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자기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두 번째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주제 다 굉장히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첫 번째, 펠렌티어가 미국 정부랑 일을 할 때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을 받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받지 않습니다. 그죠? 분할로 이제 지급을 받는데 3분기 때 이 돈이 들어오는 양의 숫자가 적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판단을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3분기 하나로만 판단하기에는 저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4분기, 저는 최소한 4분기는 봐야 되고, 좀 길게는 내년 1분기, 2분기도 바라봐야 이 진짜 펠렌티어가 이 서서히 정부 쪽 컨트랙트를 따내는 거에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애널리스트들은 저번 분기만 해도 거버먼트 그로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3분기 때 좀 줄어드니까 이걸 물어뜯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본다,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안 좋은 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정말 모든 지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펠렌티어의 주가에 충격이 왔고, 뭐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희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단지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아니면 이번 주가 흐름을 보고 이걸 내가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버틸지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계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뭐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제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손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이 힘들어 하시는 게 그냥 스크린을 뚫고 피부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구나,
이게 사실 이제 1년 된 거잖아요. 이제 1년 되고 말로는 맨날 5년, 10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은 하지만 이게 뭐 내년에도 이럴 수도 있고 뭐 후내년에도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단지 펠렌티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랑 그리고 실적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이나 횡보를 했고 진짜 그 사이에 뭐 회사가 망하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올 때도 있었고 굉장히 엄청난 힘든 심적으로 힘든 투자를 했을 때 심적으로 힘든 그 세월을 견디셔야 됐던 분들 그분들은 정말 그런 힘듦을 견디면서 오히려 더 담고 개수를 증가시켰던 그런 분들은 정말 지금 엄청나게 달콤한 열매를 따셨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과연 나도 펠렌티어를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내가 먼저 설정했던 그 전략대로 10년 동안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펠렌티어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바라봤을 때 적어도 제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펠렌티어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제가 생각했던 그 첫 번째 투자할 때 만들어 놓은 그 전략에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저에 대한 상황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 다른 상황일 거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바라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펠렌티어로 부자 되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펠렌티어 말고도 훌륭한 회사가 너무 많고 제가 보기엔 좀 투자를 할 때 나한테 맞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펠렌티어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막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기회비용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내가 펠렌티어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다른 데 투자를 했다가 또 펠렌티어 기회가 또 보이면 그때 뭐 펠렌티어에 다시 투자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그 결정을 서포트를 하고 싶고요. 단지 그냥 다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펠렌티어 아니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요. 정말 잘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자가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진심으로. 반대로 또 펠렌티어 이번 실적은 너무 좋았지만 또 주가 빠지는 거 보고 야, 너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네. 난 믿고 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좀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뭐 소식이라면은 펠렌티어를 담고 있는 그 기관들에 대한 어떤 동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주저리 떠드는 신세 한탄이라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의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말도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